그럼 결국엔 브랜드 자체에 대한 한계치가 보이게 되면 결국엔 2브랜드, 3브랜드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1브랜드는 그냥 조용히 없어지길 바랄 뿐이고 2브랜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샴플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어느 숯불 닭갈비 브랜드의 몰락이라고 지었습니다. 숯불 닭갈비 브랜드가 많죠. 어떤 브랜드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왜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면 또 생존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차이, 이거에 대한 가늠을 해보십사 하고 예시로 제가 상담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렵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샴플 브랜드 중에서 빙수 관련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데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빙수 창업은 최고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 창업은 망하기가 쉽지 않겠다. 샴플은 항상 생각하는 게 대박은 모르겠고 생존하는 거, 망하는 거에 좀 집착을 하잖아요. 왜 근데 빙수 브랜드가 망하지 않을까요? 빙수 브랜드 특징이 메뉴가 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 메뉴가. 근데 그 메뉴들의 공정이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기보다도 공정이 하나예요. 토핑만 다른 거지 공정은 하나예요. 그래서 주방에 사람이 혼자 하면 됩니다. 무조건 사람을 안 써서 좋다 이게 아니고 사람을 덜 쓰고 인건비를 안 쓰고 하게 되면 일단 위기에 강하죠.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될 때 긴 호흡을 가지고 생존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사람을 안 쓰고 버티는 그런 전략도 생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원가가 낮아. 이게 어쨌든 뭐 우유 들어가고 뭐 하긴 하겠지만 파는 단가에 비해서 낮아요. 30%가 안 되잖아요. 뭐 25%? 개인이 하면 20%에도 될 수 있겠죠. 원가가 낮고 지금 인건비가 안 나갔어. 그러면 망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숯불 닭갈비라고 하는 아이템이 빙수랑 똑같아요. 항상 저는 아이템보다 중요한 게 그 창업의 본질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숯불 닭갈비하고 빙수 창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자주 가던 숯불 닭갈비집이에요. 회사가 옛날에 저 근처에 있어가지고 자주 가던 집인데 허름하죠. 그냥 동네 이면에 있는 닭갈비집입니다. 근데 이 집의 숯불 향과 닭고기 맛이 일품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집 주인장이 정말 불맛을 제대로 배게 해주고 야들야들하게 구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5성급 호텔 가면은 뷔페 중앙에서 메인 셰프님이 스테이크 구워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앞에서 스테이크 기다리잖아요. 아니면 뭐 번호표 가지고 있다가 뭐 찾아가든가 그런 식으로 그 숯불 닭갈비를 기다립니다. 메뉴는 적지 않아요. 많아요. 닭발, 매콤 닭갈비, 뭐 똥집, 닭목살, 닭날개 늘리려면 얼마든지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닭 종류는 다 있습니다. 근데 부위는 다르지만 공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주인장 혼자서 주방에 계세요. 그럼 홀은 누가 계실까요? 안주인분, 아내분이 봐주시는 건데 딱히 크게 하시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요 정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셀프바에서 직접 가져다 드셔라. 이렇게 되면은 이 국물 하나에다가 계란찜 하나 또 시켜주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숯불 닭갈비가 나옵니다.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닭갈비하고 닭발, 닭날개하고 닭목살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맛없는 메뉴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이블에서 있는 이 숯은 이스나마나 가스 숯불이고 거의 뭐 대부분의 숯맛은 지금 주인장께서 그 주방에서 해주시는 맛이 전부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이 집은 2명이서 일합니다. 그리고 원가율은 25%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역세권이지만 약간 이면에 있어요. 메인 자리에는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이저 고깃집들하고 유튜브에서 막 치고 나가는 그런 핫한 고깃집들, 그런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포진해 있어요. 근데 이면에 있어도 매출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게 제가 있던 상권이 대단한 무슨 강남역이든 압구정이든 뭐 신사동이 이렇게 대단한 집객력이 있는 상권도 아니고 송파구에 있는 그냥 동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면에 있든 메인에 있든 어차피 그 동네 사람들은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아요. 25평이지만 이면에 있기 때문에 월세는 2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숯불 닭갈비집은 이면에 있는 게 맞습니다. 동네 상권에 들어가도. 왜냐면 다른 뭐 삼겹살이나 뭐 돼지갈비나 뭐 소고기 뭐 소갈비살이나 뭐 이런 계속 바꿔 먹는데 방문 빈도가 많은 이런 고깃집들에 비해서 방문 빈도가 적잖아요. 메인에는 그런 삼겹살집이나 자주 먹는 그런 고깃집들이 있고 좀 가성비 있는 소고기집 아니면 뭐 찜이든지 뭐 탕이든지 뭐 볶음류라든지 이런 것들 자주 가는 데들은 메인에 있어도 돼요. 그런 다양한 방문 빈도가 높은 거는 좀 메인 거기에 있고 대신에 그런 거 먹다가 야 오늘은 닭구이 한번 먹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로 되는 스토리지 처음부터 우리 닭구이 먹자, 숯불 닭다리 먹자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방문 빈도적인 차원에서 최선호 고기구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자도 별로 없어요. 이 숯불 닭구이집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경쟁자라는 게 왜 생기는 거냐면 뭔가 사업적으로다가 공급할 거리들이 많은 것들이 경쟁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급할 거리가 많은 것들은 프랜차이즈화 하기가 좋거든요. 프랜차이즈화 하기가 좋으면 경쟁 브랜드들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닭구이는 공급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닭이라고 해도 왜 대기업들이 치킨 프랜차이즈 집중을 합니까? 닭 공급해야지, 파우더 공급해야지, 닭도 그냥 생닭도 아니고 염지제 공급해야지, 소스 공급해, 온갖 부자재 공급할 것도 많은데 주문 건수도 많아. 주문 건수가 치킨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많이 공급할 게 있고 많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작은 평수에서도 닭 공급 부자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배달 위주의 걸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중소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래도 치킨이 역시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치킨 브랜드들 많죠. 근데 이런 숯불 닭구이집이나 뭐 삼계탕 브랜드 이런 것들은 남길 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많지 않은 겁니다. 물류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닭구이, 삼계탕 이런 걸 안 하는 거고, 닭으로다 별로 재미를 못 보는 브랜드는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자가 얼마 없어요. 그래서 개인은 스스로 차릴 능력이 없고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가맹 사업을 해도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아까 위에 보여드렸던 그 평범한 닭구이집이 십수년째 계속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안 망하고. 그러면 제가 자주 가던 그 닭구이집 수익률을 한번 좀 볼까요? 자, 매출 2천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매출 2천만 원이면 뭐 그렇게 높은 매출은 아니잖아요. 대신에 홀 100%, 평일에는 뭐 5, 60 정도 나오고 주말에는 뭐 7, 80 나와요. 그럼 원가는 25%, 500만 원, 임대료 2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인건비 일부러 200만 원 쳤어요. 여기는 지금 두 내외가 일하시기 때문에 인건비는 빵이지만 알바 시급으로다가 15,000원짜리를 하루에 5시간 일하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200만 원 잡았습니다. 기타 100만 원. 이러면은 세전 영업이익이 1,000만 원 나옵니다. 2천만 원 팔았을 때 1,000만 원 영업이익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순이익이라고 부르는 영업이익이 나온 거예요. 세전 영업 순이익이 나온 겁니다. 메인 자리에서는 월세 막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데들은 계속 간판 바뀌어요. 계속 유행하는 거 막 대박이라고 하는 창업 아이템이 계속 바뀌는데 그 위에 있던 이 숯불 닭구이집은 안 바뀌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출 1,500 정도 팔면 한 달에 한 800 정도 순이익으로 가져가고, 매출이 뭐 좀 잘 돼도 2,500 팔면은 1,200, 300만 원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하시는 분들 딴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냥 두 내외가 만족스럽게 그냥 하는 겁니다. 평생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이템인 이 숯불 닭갈비라고 하는 이 아이템을 또 어정쩡하게 브랜딩 해버리고 결국 또 수없이 많은 초보들이 그 브랜드를 또 선택하고 지금 속절없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건데, 제가 이야기했던 생존 전략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숯불 닭갈비라고 하는 브랜드는 일반 우리가 철판에서 닭갈비 먹는 이런 곳하고는 좀 틀리게, 일반 철판 닭갈비집들이나 일반 고깃집들이랑 좀 틀리게 뭔가 푸짐하게 먹고 뭔가 가족들이 같이 먹게 되고 점원들한테 서비스를 받고 이런 업종이 아니에요. 숯불 닭갈비는 원래 그냥 뭔가 대포집, 포장마차 비슷한, 뭔가 배부르지 않고 막 서비스가 막 푸짐하진 않지만 그냥 소주 하나 허시풍 넣어, 원래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어코 고깃집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사람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숯불 담당 있어야 되죠. 밑반찬 또 이게 담아줘야 되죠. 이게 또 있어야 되죠. 또 세팅 또 하는 사람 있어야 되죠. 서빙 담당하고 또 어떻게 드시는지도 설명까지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담당 있어야 되죠. 또 장사 잘 되면 또 설거지 또 있어야 되죠. 몇 팀이 오던가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매장이 돌아가려면 인건비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4명? 5명? 처음엔 최소 그 정도 세팅이 돼야죠. 가족들도 받아야 되고 회식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 가게의 성격상 원래는 이 숯불 닭갈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포 한잔 하면서 1차로도 소주 마시러 오고 배부르지 않게 2차로도 좀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차로만 오는 고깃집 성격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손님 받는 시간대가 딱 그 시간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수가 작으면 안 돼요. 회전도 안 되는데 받을 때 한 번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또 높아야 돼. 게다가 사실 말은 좀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모든 고기들이 다 올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오른 게 닭고기예요. 닭고기한테 고마워하긴 해야 되는데, 이 닭이 그래도 고마운 동물인데 또 원가가 싼 닭임에도 불구하고 본사 이윤도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원가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이 하면은 25% 정도만 그 원가를 써도 고객들은 감동인 건데 본사 이윤도 봐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봤던 그런 대포집 스타일은 줘야 되는 반찬도 많지가 않은데 서비스 야채 뭐
뭐 온갖 반찬들 계속 달라면 또 줘야 되고 거기다 또 셀프 있으면 셀프 또 가져다 먹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물류 비용까지 또 돼야 되다 보니까 본사가 아무리 이윤을 적게 보더라도 이거 40%는 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즘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원재료 값이 높아져서 가맹점 원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본사 이윤에다가 서비스, 야채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체 코스트가 확 높아질 상태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인장 혼자서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홀에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기본 세팅이 최소 4-5명 근무해야지. 임대료는 최소 35평 정도 나와야지 15평 테이블을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는 최소 4-500만 원. 서울은 더 나오겠죠. 거기다 원가는 40% 최소 더 올라올 수 있고 이래 버리니까 문제는 장사가 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임대료하고 권리금도 부담해야 되고 또 그 위에다가 또 인테리어를 또 해야 되니까 창업 자금이 거의 최소 뭐 7, 8배, 심하면 10배까지도 더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저 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숯불닭갈비집은 대충 권리금 뭐 이면에 들어가고 1, 2천짜리 인수해가지고 꾸미는 거 한 3, 4천 해가지고 도합 4, 5천 정도 들여가지고 창업을 하면 되는데 이 숯불닭갈비 브랜드 비용은 대충 권리금 5천에서 1억 정도 줘야 돼. 보증금 제외하고도 그 넓은 평수 인테리어 싹 깔아 오퍼해야 되고 간판 사인물 새로 다 해야 되지. 이러면 최소 권리금 포함해가지고 시설비까지 4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숯불 닭구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고깃집 중에서도 방문 빈도가 낮단 말이에요. 삼겹살 같은 돼지보다는 훨씬 방문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건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나름 그 동네 자리 좋은 곳에 오픈했어. 이러면 사람들이 일단 몰리죠. 처음 생겼으니까. 아마도 그 동네에 숯불 닭갈비라는 걸 처음 봤을 겁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처음에 사람들이 몰려. 사정없이 몰리겠죠. 그러다가 6개월 뒤, 7, 8개월 뒤, 1년 뒤 그때는 어떨까요? 상권에 따라서 그 오픈빨의 기간만 달라질 뿐인 거지 그 숯불 닭갈비집 사장님들 그냥 매출만 그냥 저냥 나올 뿐인 거고 지금 수습 불가예요. 처음에는 뭐 6천도 팔고 7천도 팔았대. 근데 시간이 지나서 6개월 지났어. 매출이 5천까지 떨어졌어. 한 번씩 오픈빨로 먹었으니까. 그럼 그때 되면 적자냐 흑자냐 막 이런 거 논하다가 갑자기 4천만 원이 됐네. 이러면은 문 닫는 게 나은 거예요. 처음서부터 4천만 원에 맞춰서 균일한 매출로다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높은 매출에 맞춘 거기에 걸맞는 임대료하고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오늘은 막 100만 원 팔았다가 그 다음날은 뭐 200 팔았다가 안 될 때 막 7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들쭉날쭉 해버리면 합쳐놓은 매출은 뭐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들어간 고정비가 높기 때문에 안 남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적은 매출이더라도 우리는 3천만 원 팔 거예요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원도 뭐 2-3명 세팅하고 매출의 등락이 폭이 낮으면 그나마 사는데 목표 매출은 높은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매출이 막 이빨 빠진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그냥 안 남습니다. 인건비 높고 원가 높고 임대료 높고 창업비용 대출받은 거 이자와 원금까지 갚아야 되고 매출은 들쭉날쭉인데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는 그대로 높고 답이 없죠. 게다가 이게 숯불 닭갈비라고 하는 이 닭갈비라는 아이템을 대포집이 아니라 고깃집의 영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고깃집들이 생기면은 새로운 경쟁자들을 틈바구니에서 방어전 치러야 되고요. 요즘처럼 뭐 명륜이나 샤브올데이 뭐 이런 곳에 가면 닭갈비까지 덤으로 주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막 무한으로 때리는 상황. 이러면 점주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본사 또한 점주의 물류 수익이 떨어지고 못 살겠다는 원성을 들으니까 지금 물류도 재미가 없어. 그럼 개설 수익이라도 나와야 돼. 그럼 출점을 계속 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싸질러 놓은 매장보다도 지금 신규 출점에 지금 집중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막 나 힘들어 죽겠다 막 이렇게 징징대는 점주들은 블랙리스트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본사로서는 답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려요. 그럼 결국엔 브랜드 자체에 대한 한계치가 보이게 되면 결국엔 2브랜드, 3브랜드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다음서부터는 1브랜드는 그냥 조용히 없어지길 바랄 뿐이고 2브랜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본사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죽어요. 2브랜드라도 돼가지고 유지라도 하려면은 잘 돼야지 그 다음 게. 본사는 어쨌든 그렇게 꾸역꾸역 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런 식으로 어정쩡한 자리에 어정쩡한 오픈빨 해서 지금 이제는 어정쩡하게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 매출이 들쭉날쭉하는 초보 창업자들 그분들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이 정말 좋은 이 숯불 닭갈비라는 하는 이 아이템을 초보들을 살리는 용도로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초보들이 잠깐의 성공 급속도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 너무 좀 안타까워서 씁쓸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창업을 할 때는 생존의 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매출보다 중요한 건 생존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신다면 같은 아이템이라도 다른 결과가 날 수 있다. 이것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풀직이었습니다.